안녕하세요. 이제 23살 된 여자입니다. 10분 전쯤 제목 그대로 거지 근성의 무개념인 룸메이트의 짐을 제가 정리해서 내쫓아버렸어요. 이 추운 날 좀 불쌍하긴 한데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속은 후련하네요.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2월 초쯤 같은 학과 동기인 친구 A가 본인이 사는 곳이 원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이사를 하려 하는데 당장 보증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갈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증금 모으신다고 1학기 종강 때까지만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취하는 곳은 오피스텔로 거실 제외한 투룸이고 좁은 방 하나를 옷방처럼 썼는데 그 방에서 지내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약 1년간의 발자취를 간단하게 하나하나 써보자면 첫째, 제 물건 함부로 쓰기. 옷, 액세서리, 화장품, 생리대, 노트북, 시험기간의 강의 노트, 스타킹, 양말, 팬티, 이어폰 등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몰래 혹은 당당하게 씁니다. 둘째, 방 안에서 흡연. 저는 비흡연자인데 피지 말래도 방 안에서 창문 열고 피고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피길래 화장실에선 제발 피지 말라니까 볼일 볼 때 안 피면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셋째,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구 불러서 놀기, 술 마시기, 재우기. 넷째, TV, VOD, 영화, 예능 마음대로 결제하기. 컨텐츠 이용료만 월 57,000원까지 나온 적 있고 이때까지 누적만 해도 계산은 안 해봤지만 15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덕분에 우수 고객이 됐고 갚는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 갚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본가 내려가서 집 비운 동안 몰래 남자친구 불러서 재우기. 여섯째, 자기가 야식 시키고 절대 지가 계산 안 하기. 일곱 번째, 언제쯤 방구하냐고 물어보면 폭풍 눈물에 괴로운 가정사로 호소하고 그리고 저에겐 항상 미안해하고 있다는 말만 해왔습니다.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월세를 받은 적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얹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의식주 모든 걸 해결했어요. 1학기 끝나고 8월쯤에는 돈 모이는 게 늦어지는구나 했고 알바하며 피곤해 쩔어 학교 다니던 친구라 안쓰럽기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나 무인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버는 거 뻔히 보이는데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저렴하다는 학식 한 번 안 사주고 근래 들어서는 아주 자기가 이 집 주인이냥 굴고 저를 거의 돈 많은 호구급으로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1월 초 제가 A랑 술 마시면서 이번 연도 말까지는 나가달라 말을 꺼냈습니다. 2달이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면 방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그러더니 그 친구는 알바 때문에 바빠서 힘들다고 하며 울먹거리길래 너 쉬는 토요일마다 조금씩 방 알아보고 다니라고 했고 혹시 혼자 다니기 그러면 나도 같이 다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다고 눈물 찔끔찔끔 하더니 그 주 토요일 한 번 나갔다가 3시간도 안 돼서 들어오더니 마땅한 곳이 없다 합니다. 제가 정 안 되면 방 구하는 어플도 있으니 그거라도 보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몇 번 보는 눈치더니 어느 날 휴대폰 보니까 그 어플마저 다 삭제해놨습니다. 그냥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일주일엔 2~3번은 치킨 먹자, 닭발 먹자 하면서 음식 시키고는 계산할 때만 쏙 빠지고 점점 스트레스가 극으로 달아오르면서 그냥 내쫓아버릴까 하고 상상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기말고사 시즌 때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그 친구한테도 크게 주고 싶지 않아서 나가라는 얘기는 잠깐 멈추고 서로 일에 집중했죠. 제 방에서 한참 공부하다가 배도 고프고 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도 사오려고 했습니다. A한테도 먹을 거냐고 방문 두드리면서 물어보니 너가 사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살려고 했었긴 했는데 순간 빈정이 확상해서 네 것 인돈으로 사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 먹을 거면 나가는 김에 너 거도 사온다고 하니 말없더니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고 올라와서 방 안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는데 전 이성의 끈이 끊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날 알았어요. 강의 노트 중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 부분이라 말씀하셔서 별표 친 부분이 있는데 굵은 매직으로 지그재그로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따로 제가 필기한 부분 못 보게 매직으로 선 그어놓고는 그 옆에 메론 그림이랑 같이 치사반츠 흥칫뿡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강의 노트야 다시 한 장 뽑으면 되지만 따로 교수님이 말씀해주셔서 필기한 부분을 그렇게 망쳐놔버리니 더 이상 볼 수도 없게 됐죠. 열받아서 종이 들고 걔 방문발로 차며 나오라 했습니다. 웃으면서 나오더니 CF 노래 중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러며 따라하는 겁니다. 내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자기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기 있냐며 필기 보여줄 테니 치킨 쏘라는 겁니다. 눈치 없이 애교를 넣어서 막 하는데 때려주고 싶더군요. 아무튼 그때부터 내쫓아버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종강 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번 달 말까지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물론 거짓말이지만 집주인이랑 재계약할 때 문제 생긴다고 매일매일 말했어요. A도 알았다고 방구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A가 너 재계약 때문에 집주인이 방 둘러보러 올 때 나밖에 잠시 있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냥 집주인한테 말하고 2명이서 살면 안 되나? 어차피 투룸인데 라며 나가지 않을 거라는 기색을 보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 31일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며 딱 잘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서먹서먹해지긴 했는데 나갈 생각 전혀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가기로 한 그날이 왔습니다. 당연히 A는 방을 안 구했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피하려 하고 집 오면 피곤하다고 자버리면서 방에 대한 얘기를 저랑 조금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와 같은 동아리 친구에게 연초에 다 같이 집에 모여 술 마시자는 소리도 한 걸 전해 듣고 정말 나갈 생각 1도 없구나 생각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계획이라 할 것도 없긴 하지만요. A는 야간에 일을 했고 오후 4시쯤 나가 그 다음날 아침 7시쯤 돼야 들어옵니다. 어제 일하러 가기 전에 씻고 나오길래 너 오늘 방 빼야 하는 거 알지? 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짜증을 버럭 내더니 야 연말에 일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일하러 가는 거 안 보이냐? 이러더군요. 거기다 대고 저도 짜증난다는 표정 지으면서 내일 주인할머니 방 보러 오셔. 이번에 재계약해야 한다고. 그리고 너는 집 오면 피곤하다고 또 잘 거잖아. 라고 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방 안에 들어가 버리고는 곧 일하러 나가버렸죠. A가 나감과 동시에 A에게 이사할 때 쓰라고 사준 이사박스랑 뽁뽁이 들고 A가 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질 것 같은 물건이랑 화장품들만 뽁뽁이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대충 박스 안으로 넣었습니다. 포장하고 정리하고 물건을 가려냈고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거실, 화장실, 신발장까지 A 물건은 단 한 개도 남지 않은 걸 다 확인하고 끝내니 8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신발장 앞에 짐 전부 다 가져다 놓으니 큰 포장 박스로 3박스에 다이소 제일 큰 봉지로 한 봉지 가득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파에서 잠시 쉬다가 깜빡 잠들고 일어나니 그새 날 바뀌어서 1월 1일 오늘 새벽 2시였네요. 신발장 앞에 놓인 거 그대로 들고 나와서 복도에 놔두고 이삿짐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CCTV 촬영 중입니다. 라고 종이에 적어서 써놔주고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 폰으로 사진 찍고 들어와서 비밀번호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A방 가서 텅 빈 A방 모습도 찍고 화장실도 찍어서 찍은 사진 전부 카톡으로 보냈어요. 사진 전부 전송하고 새해 선물이야. 혹시라도 집 앞에서 땡깡 부리면 바로 경찰 신고할 거니까 그러진 말고 오늘 낮 12시까지 어디가 됐든 문 앞에 있는 짐 다 빼줘. 혹시라도 그 후에 짐이 있으면 쓰레기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 버려버린다. 강의 시간이고 동아리고 계속 마주치겠지만 우리 인사는 하지 말자. 해피 뉴 이어라고 보냈고요. 카톡 보내고 나서 뭔가 두근거리기도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3시쯤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벌써 5시가 넘어가네요. 전화, 문자, 카톡 전부 다 차단하긴 했는데 차단으로 넘어간 전화만 벌써 20통이 넘네요. 나중에 A 도착하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깽판 치면 경찰 부르려고요. 혹시라도 이 사연 보면 딴 거 말고 내가 번호 달고 쓴 7가지만이라도 보고 반성하길 바란다. 앞으로 네가 또 어떻게 살든 내 알 바는 아니지만 잘 지내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여러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후 올라온 후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무개념 룸메 내쫓았다던 글쓴이에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진작 내쫓지 그랬냐, 돈 다 받아라, 동기들한테 알려라, 헛소리하고 다닐 것이다. 다시 받아주지 마라가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 완전히 내쫓았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고 몇몇은 이미 글 읽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단 월세나 공과금, 밥 사는 거, 영화 결제 등에 대해서는 딱히 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은 잘 사는 편에 속해요. 돈 걱정도 크게 한 적이 없었고 용돈이나 생활비도 대학생이 받기에는 좀 많을 정도로 받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타지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곳 많이 놀러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고요. 물론 취직하면 잘리겠지만요. 만약 룸메가 그동안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주거나 하다 못해 사줄 때마다 고마움이라도 진심으로 보였다면 아마 제가 더 나서서 사줬을 것 같아요. 월세나 공과금도 어차피 원래 내던 거고 영화 결제도 대부분은 룸메가 먼저 보자고 했지만 저도 같이 볼 때도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깝다라는 감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희 행동이나 호의에도 자신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룸메의 모습에 점점 실망한 거죠. 실제로 저한테 넌 잘 사니까 좋겠다 라던가
돈 많은 땡땡아, 나 이거 먹고 싶어 라든지 장난반 진담반으로 말한 적도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돈 쓰는 거에 대해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 제가 더 질질 끈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나름 사람들을 잘 만나왔다 생각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룸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첫 글 쓰는 동안 해돋이 볼 거라고 새해 카톡에 일찍 다 본 학과 동기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저랑 좀 자주 다니는 친구들이라 제 속사정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는데 룸메 빨리 내쫓으라고 귀에 닳도록 말한 것도 이 친구들이고요. 사실 학과 동기라 해도 저희 과가 모두 다 같이 뭉치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전공 과목 아니면 거의 흩어져서 수업 들을 시기라 알만한 애들만 알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분위기인 곳이 룸메랑 저랑 같이 들은 동아리 사람들인데 동아리 사람들도 대부분 제 사정을 알고 있고요. 술 마시면서 상담한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룸메가 저에 대해 헛소리하고 다닌다던가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다니면 그것만큼 좋은 자폭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새해 카톡 하나씩 보내면서 마지막엔 이제 룸메랑 드디어 끝냈습니다 라고 보냈네요. 눈치챌 만한 사람들은 눈치챘을 것이고요. 답장도 대부분이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런 거였고요. 굳이 이 글에 대해서 퍼뜨리진 않겠지만 벌써 몇몇 본 친구도 있으니 제가 굳이 퍼뜨리지 않아도 퍼질 것 같네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 친구들이랑 집 내다 놓은 이야기로 한참 이야기 꽃 피우다가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히 비밀번호는 틀리니 안 열리고 오류 소리 나고 두세 번 더 누르다가 초인종을 누르대요. 여튼 인터폰 보니 역시 룸메였고 인터폰 켜고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숨 푹 쉬더니 잠깐만 얘기하자 잠깐만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제가 인터폰 계속 켜놓으면서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인터폰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부터 걸어와 너무 추워서 그러니 방 안에서 좀 얘기하자고 저 하란 대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보라고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얇은 패딩 하나 입고 신발장 앞에 서서 문 안전걸쇠 잠궜습니다. 그 문 살짝만 열리고 못 열게 하는 거요. 문 잠금 해제 버튼 누르고 잠금 망치 돌아가는 소리 들리기 무섭게 문을 콱 열대요. 당연히 문걸쇠에 걸려서 다 안 열렸고 너 뭐하냐? 라고 하니 갑자기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겁니다. 목소리가 뭉개져서 못 알아듣기도 했고 제가 안 들으려고 웹툰 보기도 했지만 간간히 들은 것을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겨우 재계약 때문에 이렇게 될 사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나 정말 갈 곳 없는 거 알잖아.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설마 얘가 정말 재계약 때문에 내보내는 걸로 착각하는 건가 싶어서 설마 너 진짜 내가 재계약 때문에 이러는 거 같냐? 갑자기 고개 들더니 그럼 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룸메 오기 전만 해도 내가 혹시라도 마음 약해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너랑은 정말 할 말 자체가 없다. 조용히 하고 짐 빼고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너 진짜 경찰 부를 거다. 하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신경 끄고 TV로 워킹데드 보면서 있었고 12시쯤 문 다시 열어보니까 예상외로 짐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잘 해결돼서 기분도 좋고 너무 쉽게 해결된 것 같아 허무하기도 하고 했죠. 잘됐다 하고 집 들어와서 한참 다시 워킹데드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당연히 룸메였죠. 별 얘기는 안 했고 짐은 잠시 아는 사람 집으로 옮겼고 폰 빌려서 전화한 거다. 너한테 진짜 미안해서 그렇게라도 한 거고 지금 근처 카페에 잠시 앉아있다. 잠시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난 지금 왜 너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커피 제 거 미리 시켜놔라 하고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저도 할 말은 그래도 다 해야겠다 싶었고요. 나가면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주고 나갔습니다. 호수별 비밀번호라 세입자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카페 가서 얘기했죠. 근데 제 커피 안 시켜놨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시켜놔라고 했는데 말이죠. 한 2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널 왜 내쫓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친구는 계속 변명에 상황 모면하려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자기는 갚으려고 했다. 이번에 방학 동안 돈 벌면 월세도 내려 했다. 너랑 나랑 스타일이 겹쳐서 내 옷인 줄 알았다. 남자친구 데리고는 왔지만 재우지는 않았다. 담배는 새해부터 끊을 생각이었다. 너한텐 진짜 미안해하고 있다 등등이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대요. 정말 그렇게 내가 싫었으면 왜 그때 받아줬냐고요. 저는 진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고 더 이상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말아달라고. 비밀번호 현관도 바꿨으니까 오지도 말고 이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3월까지만이라도 지내게 해달라고 또 울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1년 내내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적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태 내지도 않은 월세랑 공과금 등 그 외의 비용 다 청구해 줄 테니 그거 내고 쫓겨날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더라고요. 뭐 사실 돈 받아낼 생각 없습니다. 저도 달라 해봤자 질질 끌면서 안 줄 거 뻔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잘라내고 카페 도망치듯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쪽팔렸어요. 짐을 어디에 옮겼는지는 말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와 친하고 얘기 나누는 학교 사람들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상황을 아니깐요. 그렇게 집 와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화드렸죠. 부모님이 모르셨냐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같이 사는 건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말을 안 하니 그냥 잘 지내는가 보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간간히 그 친구는 언제 집 구한다니 하고 걱정하시긴 했고요. 전화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진 않고 몇 달 동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너무 사람 피말려서 오늘 그 친구 내보냈다 말하니까 별 말씀 없이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후기 쓰게 되네요.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수신 차단으로 넘어가는 전화가 간간히 오긴 해요. 스팸 메시지함도 벌써 42개째고요. 대충 뭐 기회 달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남들한테 뭔 소리를 하고 다녀도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얘가 저에 대해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말로 자폭하는 거니까요. 뭐 물론 제가 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슨 상관인가 싶고 동기들도 그렇고 올해부터 다들 바빠질 시기라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나 가질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쓰고 있는데 친구가 웬 페북 캡처 사진을 보내줬는데 A가 페북에 글 하나 싸질러 놨네요. 인간관계라는 것에 회의가 든다나 뭐라나. 차단 풀고 화나요 눌러주고 싶네요. 카페 나가서 제가 할 말 다 한 것도 속 시원하고 제 집이 이렇게 아늑하다고 느끼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네요. 갑자기 비어버린 방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두근두근거려요. 후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평소에 좀 무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칼같이 잘라내는 경험을 해보니 뭔가 새해 들어 업그레이드 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